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그동안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이날 장마감 후 공개될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워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4분기 실적은 393억 3천만 달러의 매출과 0.8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다가오는 1분기 매출은 43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밝혀 이는 시장 예상치 417억 8천만 달러에 비해 2% 정도 높은 수치를 내놨고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이번 4분기 어닝은 우리의 예상처럼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현재 장외에서 크게 오르지 못한 채 약보합 상태로 머물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3분기 실적부터는 두 자릿수 성장률에 그쳐 이제는 매출이 점점 더 극대화되기보단 줄어드는 형국이라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선에서 머물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선택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이슈 사항인 수출 통제와 딥시크 우려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긍정적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 지금의 엔비디아의 모습은 일종의 가도기적 분기로 보고 있어 엔비디아의 블랙의 판매 사이클이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아이온큐 역시 이날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이온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둬 현재 장외에서 1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이온큐의 주당 손실은 0.93달러로 시장 예상치 0.1달러를 크게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가는 현재 속절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온큐는 지난해 10월부터 급속하게 상승을 하더니 올해 1월엔 54달러를 기록하면서 끝없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아이온큐는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개미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로 당분간 아이온큐의 주가는 큰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도 급락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29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장 초반 309달러까지 올랐지만 결국 이러한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브로드컴의 9위 자리까지 내줬고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시가총액은 약 574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상황은 미국 대선 전보다는 조금은 오른 상태지만 트럼프 승리 프리미엄을 다 토해낼 기세라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상황이 테슬라의 자체적 문제라기보다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최근 주가 급락은 유럽의 연초 판매 기록이 도화선이 됐고 1월 중 유럽의 신차 등록 가운데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34%나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15%에 달했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은 1% 이하로 대폭 떨어지면서 이 기간 중 독일과 프랑스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는 45%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한 달치 데이터만으로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테슬라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1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최근엔 중국에서 FSD 출시에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왔고 아직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조정하는 부서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에선 이미 정부 효율부가 진행 중인 대규모 해고 등의 활동에 대한 반발로 번지고 있는 반 머스크 시위가 반 테슬라로 바뀌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미 유럽에서는 반 머스크 시위가 빈번하게 펼쳐져 왔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는 488달러를 찍은 이후 다소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저렴한 모델들이 나오고 하반기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FSD가 출시가 된다면 또다시 상승 기류는 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나스닥은 이날 장 초반 1% 이상 상승을 하더니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트럼프 관세 위협 등이 이어지며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기에 여기에 일부 심리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르치는 수준까지 떨어지며 증시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테슬라와 팔란티어와 같은 모멘텀 주식도 큰 타격을 입었고 암호화폐도 매도가 되며 나스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2월 후반월은 계절성이 나쁘고
특히 새 대통령이 취임한 해는 더 그랬기에 이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분위기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2월 마지막 두 주는 일반적으로 그해 최악의 2주 기간이라 지금은 시장의 펀더멘탈에 대한 꽤 확신이 있어 1분기 성장은 분명히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GDP 성장률은 2.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책의 경우 관세 부과 과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규제 완화나 감세 같은 시장 친화적 정책에 도달하지 못해 여전히 우려는 있지만 결국 트럼프의 목표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고 기업과 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증시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최근 나스닥의 하락은 단지 얕은 상처일 뿐이라 생각이 들며 이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주 금요일 근원 PC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증시는 상승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팔란티아는 그동안 하락세를 졌고 이날은 소폭 올라 89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데는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87달러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주가는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125달러로 마감한 이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30% 가까이 폭락했고 보통 주가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한다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팔란티아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러한 좋은 기업도 주가가 하염없이 오르는 경우는 없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가 80 이상이 될 때는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대 투자만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팔란티아는 최근 국방부의 예산 삭감 조치에 큰 타격을 받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항은 정부 혈부가 추진되면서 팔란티아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여전히 팔란티아를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지금의 관세 정책이 당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인되며 84,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한땐 82,000달러대까지 내려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는 주요 배경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지난 21일엔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로부터 약 2조 1천억 원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바이비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현재 비트코인의 1차 지지선인 88,000달러대가 무너지며 단번에 84,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만약 이러한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이어진다면 2차 지지선인 72,000달러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러한 이유는 72,000달러에서 88,000달러 사이에 매수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속절없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당분간 큰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럼에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트코인의 단기적 관점에서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상승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 GM은 배당금을 25%나 인상한다고 밝히며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주택 개량 소매업체인 로스는 예상보다 나은 4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는 2024년 전체 순이익이 55억 유로로 발표한 이후 5% 이상 하락했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소유주인 블루민 브랜즈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7%나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자동차 부품 공구업체인 어드밴스 오토 파츠는 1분기 매장 매출이 2%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0.7% 감소 대비 대폭 올라 주가는 18% 이상 폭락했고 금융 및 인사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워크데이는 4분기 실적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이후 주가는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